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사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사연입니다.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옛날 TV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나요? 요즘은 이중인격이나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일컬어 두 얼굴을 가졌다고 하죠. 평상시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도 어떠한 갈등 상황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양면적인 모습 때문에 처음엔 좋다가도 결국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꺼려지게 되겠죠. 이렇듯 상황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는 성격의 소유자는 대부분 자신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하지만 반면에 자신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해지는 이중적인 면모가 있더군요. 저에게는 그런 두 얼굴의 남편이 있었죠. 좋을 때는 정말 좋은 남편이고 아빠였지만 혹시 싸우기라도 할 때면 정말 못된 폭언과 막말을 서슴지 않는 남편이었습니다. 강자 앞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아내와 아이들 같은 약자 앞에서는 자신의 강한 모습을 여과 없이 보이다 이혼당한 두 얼굴의 남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43살 유송현이라고 합니다. 7살 된 아들과 5살짜리 딸을 둔 직장맘이죠. 겉으로 보기엔 우리 네 식구는 단란한 분위기의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두 얼굴을 가진 남편이 있었죠. 사실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결혼 초까지만 해도 다정다감하고 참으로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쁜 말은 기본이고 언제 어디서든 사람들에게 친절했죠. 제 남편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인성이 좋다던지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라며 남편을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할 때 우리만의 가정을 만들 꿈에 부풀어 있었죠.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 또한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음이 넓고 온화하셨고 시아버지는 다정하고 인자하셨죠. 다만 남편의 여동생은 남편을 조금 싫어하는 듯 보였네요. 남편이 시누이에게 이것저것 먹으라고 챙겨주는데 받는 시누이 표정이 썩 좋지는 않더군요. 그렇지만 저도 남동생이 있기에 그냥 현실 남매려니 생각하고 말았죠. 제 동생도 제가 뭐라고 챙겨주려 하면 애 취급한다고 싫어하니까요. 게다가 남편에게 무뚝뚝한 시누이는 저에게는 상냥하게 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은 저에게는 물론이고 친정 식구들에게도 참 잘했네요. 특히 친정 행사에서 남편이 적극적으로 어른들을 챙기는 모습에 친척들 사이에서 제가 결혼 참 잘했다며 남편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성품을 가진 남자는 보기 드물다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자 남편에게서 전혀 다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은 사소한 부부싸움이었죠. 전 음식물 쓰레기를 오랫동안 보관하지 않고 그날그날 버리곤 했죠. 봉투를 다 채우지 못해도 말이죠. 그날도 역시 다 채우지 못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버리려고 나서는데 남편은 봉투 아깝게 그러지 말고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가득 차면 버리라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음식물 쓰레기가 냉동실에 들어있는 것이 비위생적일 것 같아 그냥 버리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차가운 말투로 냉동실에 넣어 하며 명령을 하더군요. 남편의 말투에 기분이 상한 저는 쓰레기를 왜 음식 보관하는 냉동실에 넣느냐고 따졌죠. 그러자 남편이 언성을 조금씩 키우더니 음식물 쓰레기 냉동실에 넣으라고!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간 겁을 먹은 제가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자 남편은 급기야 진짜 뭔 말을 하면 한 번에 알아들어야 할 거 아니야! 삐 하며 욕설까지 하더군요. 전 난생 처음 들은 남편의 욕설에 사고가 정지되었습니다. 남동생도 집에서는 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식의 욕을 들은 것 자체가 충격이었죠.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생각나지 않아 혼자 방에 조용히 있었네요.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고 남편은 화가 풀렸는지 다시 다정한 남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방으로 들어와 내일 아침은 뭐 먹고 싶냐고 묻는 남편이 뜨악스럽기까지 했죠. 하지만 더 큰 싸움을 만들까 싶어 저 역시 그렇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싸울 때마다 남편은 무서운 사람으로 변하곤 했죠. 이러한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전 고민이 되더군요. 사실 남편의 폭언도 폭언이지만 잠시 후 혼자 화를 풀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행동하는 게 가장 무서웠네요.
언제든 미친 사람처럼 변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남편의 눈치를 봐야 했죠. 그러다 보니 집에서의 생활이 힘들더군요. 그래서 가급적 남편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본인의 성질을 건들지만 않으면 여전히 다정한 사람이었죠. 특히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아빠였네요. 아이들과 언제나 잘 놀아주는 것은 기본이고 육아휴직을 마치고 다시 회사로 돌아간 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하곤 했습니다. 청소나 빨래 등 살림의 많은 부분을 남편이 도맡아 했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과 가족이 먹을 음식 챙기는 것 말고는 거의 할 것이 없었죠. 그리고 남편은 대부분 일찍 퇴근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기에 어린이집 하원부터 저희 부부 퇴근 전까지 아이를 봐주시는 이모님께서도 남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네요. 하지만 부부가 살면서 아예 안 싸울 수는 없더군요.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싸움도 생기기 마련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태어난 뒤로 더 그랬죠. 남편과 저는 다시 싸우게 되었고 남편의 다른 얼굴은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전 한참 일을 하는 시간에 항상 아이들을 봐주시는 이모님이 연락을 주셨죠. 감기가 심하게 걸려 오늘은 못 오실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갑자기 아이들을 봐줄 사람이 없어진 상황이었죠. 그래서 둘 중 한 사람이 반차를 내고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던 터라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연락을 했죠. 그런데 남편은 자신도 회사에서 마감할 일이 있다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문자로 실랑이를 하게 되었죠. 주고받는 문자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고 급기야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상당히 화가 난 것 같아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랬더니 남편에게 온 문자에는 전화 받아라 라고 쓰여 있더군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야, 지금 일한다고 생색내냐? 나도 일하느라 바쁘다고! 로 시작해서 이런 년 저런 년 거려가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죠. 그새 욕이 늘었더군요. 남편에게 그런 욕을 들으면서도 당일 아이들 하원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느라 정신없는 오전을 보냈습니다. 결국 1시간 반 거리에 사시는 친정엄마가 일찍 퇴근을 하고 아이들을 봐주시기로 했죠. 그리고 점심때가 되자 남편은 화가 풀렸는지 자기가 반차 쓰겠다며 저에게 일 보라고 다시 평소에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더군요. 이 일 이후부터는 남편이 욕을 할 때 같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의 폭언의 수위가 올라가더군요. 둘째 아이 3살쯤 제 남동생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복을 입어야 했고 저희가 결혼할 당시 한복은 너무 신부 한복이라 새로운 한복을 대여했죠. 사실 남편은 이때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입을 건데 굳이 돈을 쓰면서 빌리냐고요. 하지만 제가 신부 한복을 입는 건 옳기에 대한 예의도 아니었기에 그냥 그렇게 했죠. 그리고 당일 아침에 올림머리를 하려고 미용실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남편이 대충 묶으면 되지 유난스럽게 군다며 한마디를 하더군요. 그래서 한복 입을 때 머리 잘 해야 해. 안 그럼 이상해.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남편의 언성이 조금씩 높아지더군요.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걸 해야 한다고 말하지 마. 결국 남편과 저는 또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저 역시 지지 않았고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죠. 남편은 역시 저에게 욕을 하더군요. 너무나도 흉측한 남편의 폭언에 자고 있는 애들이 들을까 싶어 욕하지 마. 애들 깨면 어쩌려고 이래.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야, 이거 완전 또라이네. 그렇게 네 맘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하며 제 옷장에서 옷을 꺼내 침대로 집어 던지더군요. 물론 욕도 함께 말이죠. 저는 남편의 과격한 행동에 겁이 났고 남편을 피해 아이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죠. 잠에서 깬 아이들과 거실로 나와보니 남편은 언제 화냈냐 싶게 다정한 얼굴로 일어났어? 당신 좋아하는 미역국 끓여놨어. 얼른 먹자. 하네요. 지난밤 욕하며 물건을 집어 던지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리고 화가 풀린 남편은 평소와 같이 다정한 남편, 자상한 아빠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싸우면 싸울수록 그 정도가 더욱 심해져 가더군요. 시어머니 생신날이 다가오던 어느 날 저는 그때 일이 좀 바쁘기도 했고 저번에 선물로 드린 옷의 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하느라 시어머니가 고생을 하셨기에 남편에게 이번 생신 선물은 용돈으로 드리자고 말했죠. 올해 어머니 생신 선물은 용돈으로 드릴까?
저번에 사이즈 안 맞아서 교환하신다고 고생하셨잖아. 어때? 용돈만? 평소에 생신 선물로 3, 40 썼으니까 용돈으로 한 50 넣어드리지 뭐.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대뜸 욕을 하며 니네 엄마 선물은 몇 주 전부터 고른다고 난리를 치더니 시어머니 선물은 용돈으로 퉁치겠다? 와, 참, 네 부모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냐? 아, 진짜 어이없네. 라고 친정 부모님에 대한 폭언까지 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 남편이 저에게 한 욕은 그 수위가 정말 심했습니다. 저는 이제껏 살면서 그런 욕은 처음 들어봤네요. 그동안 남편이 저에게 해서는 안 될 심한 말을 하는 것을 참고 넘겨왔지만 친정 식구들까지 욕을 한 건 명백히 선을 넘은 행동이었죠. 이렇게 심하게 욕을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남편은 도로 다정하고 자상한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겠죠. 남편은 저에게 잘해주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상쇄시킬 수 있다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네요. 화가 날 때면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남편의 모습을 겪다 보니 어느 것이 저 사람의 실제 모습인지 헷갈리기까지 하더군요. 게다가 이런 모멸감은 언제까지 또 감수해야 할지 막막했죠. 저만 생각하면 당장 이혼하고 싶었지만 아빠를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고 있자면 망설여지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제 앞에서는 나쁜 사람이 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막말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래, 애들한테는 좋은 아빠잖아. 나만 참으면 돼. 아이들까지 무슨 잘못이겠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제 생각이 무색하게도 남편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언젠가부터 아이들 앞에서까지 막말을 하더군요. 처음 한 번이 어렵지 시작을 하니 2번, 3번이 되는 건 쉬운 일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를 조금씩 무서워했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폭언과 욕설뿐만이 아니었죠. 어느 날 시누이가 아이들에게 보고 싶다며 저희 집에 놀러 왔더군요. 저는 오랜만에 온 시누이에게 저녁이라도 잘 먹이고 싶어 남편과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다투게 되었죠. 이번에도 역시 별것 아닌 일로 시비가 붙게 되면서 부부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전하던 남편이 폭언과 욕설을 넘어 급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심하게 꺾으며 과격하게 운전하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사고를 내겠다며 전봇대로 그대로 돌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전봇대 바로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실제로 차를 박지는 않았지만 저는 당시 정말 엄청난 위협을 느꼈죠. 또한 차 안에 저랑 남편만 둘이 있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네요. 그날 아이들은 고모랑 집에서 놀면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제가 집에 돌아왔지만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듯 했죠. 아직 화가 덜 풀린 상태였던 남편은 자신을 반기는 아들을 외면했고 딸은 눈치를 보면서 저한테 매달리더군요. 시누이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몇 시간 후 기분이 풀린 남편은 다시 복구되어 저와 아이들 그리고 시누이에게 다정하게 굴었고 그렇게 그날을 겨우 잘 넘길 수가 있었네요. 하지만 제 속에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며칠 뒤 결정적인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근무 중 큰아이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더군요. 원장 선생님의 전화였습니다. 혁준이가 자꾸 친구들 앞에서 자꾸만 심한 욕과 행동을 하는데 그 도가 상당히 지나칩니다. 엄마들 항의가 너무 많이 들어오네요. 가정에서 주의를 주어야겠어요. 원장님의 경고를 듣고 나니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아이들 역시 남편에게 당하는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며 내가 보호해야겠다는 생각만 했지 아들이 지 아빠를 보고 똑같이 자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했었네요. 아이가 아빠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죠. 마침내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죠. 아이가 아빠의 행동을 보고 닮아간다는 것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제 이혼 요구에 이해 불가라는 듯한 반응이었죠. 뭔 소리야? 이혼은 무슨... 솔직히 나 같은 남편이 어디 있어? 애들하고 주말에 잘 놀아주지 집안일도 내가 절반은 하잖아. 당신 화장실 청소 한번 한 적 있어? 내가 얼마나 좋은 남편인데. 이런 말 주변에 해봐라. 오히려 당신이 이상하다고 할걸?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남편의 이런 모습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죠. 주변에서는
남편을 그저 젠틀하고 다정다감한 훌륭한 남편이자 아이들의 좋은 아빠로만 알고 있으니까요. 그랬기에 제가 섣불리 말했다가는 거꾸로 저만 정신병자 되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었죠. 저는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한 증거를 모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 모르게 거실을 비추는 CCTV를 설치했죠. 그리고 차에서 싸우던 날의 블랙박스 영상 또한 따로 보관해뒀네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그 사이 남편의 폭언하는 모습이 CCTV에 4번 정도 찍혔더군요. 남편의 상반된 모습은 다시 봐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 혼자 처리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시부모님 집으로 가서 이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머머머 하시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셨고 시아버지는 민망한지 헛기침만 하셨죠. 그런데 옆에서 함께 보고 있던 시누이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더군요. 그 모습에 모두가 당황하고 말았죠. 한참을 울던 시누이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가 어릴 때부터 나한테도 그랬어요. 오빠 저러는 거 아빠랑 똑같잖아요. 아빠는 엄마한테 평생을 그랬고 오빠는 저한테 평생을 저랬어요. 그래서 오빠가 결혼할 때 너무 좋았어요. 이제 날 괴롭힐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새언니하고 조카들한테까지 저럴 줄은 몰랐어요. 미리 말해주지 못한 제 잘못 같아요. 저는 시누이의 말에 남편의 본성이 그 무서운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께 역시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 말씀드리고 나왔죠. 그렇게 해서 전 모든 증거물을 갖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그래도 남편으로서도 아빠로서도 잘 해왔다며 아이들의 양육권을 주장하더군요. 내가 아빠로 도대체 뭐가 부족한 건데 이 정도로 다정하고 자상하게 대해주는 아빠가 어디 대한민국 가정에 그리 흔한 줄 알아? 내가 뭐 그리 잘못했다고 그래? 그런 남편에게 저는 반박했습니다. 정말 당신 잘못을 모르겠어? 당신이 아이들 앞에서도 막말이며 폭언이며 할 말 못할 말을 가리지 않고 말한 증거가 뻔히 있는데 당신이 아이들 아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아이들은 이미 당신 말버릇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난 당신한테 애들 절대 못 보내. 남편은 계속 양육권이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아이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더 유리하다며 억지를 부렸지만 남편이 잊은 것이 하나 있었죠. 남편과 저의 이혼 사유는 가정 내 폭언이었고 그 영향이 아이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아무리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남편에게 양육권이 가기는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저는 이에 대한 증거물을 꼼꼼하게 준비했기에 양육권에 대한 문제는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도 아빠가 아니라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 했으니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혼 판결이 났고 저는 남편에게 위자료에 재산분할과 양육권까지 모두 가져올 수가 있었네요. 이후 저는 제 이혼을 주변에 알렸으나 평소 남편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전혀 믿지 못했고 저는 그 실체를 알리고자 남편의 만행이 담긴 영상을 제 SNS에 올렸습니다. 남편 친구의 부인들과도 제법 소통을 했었기에 그들 사이에까지 그 소문이 다 퍼진 모양이더군요. 얼굴은 가려서 올렸다지만 아는 사람은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펄펄 뛰었죠. 당신 SNS에 그 동영상 당장 내려. 당장. 너 이거 명예훼손이야. 전 그런 남편을 한껏 비웃어줬네요. 얼굴 가렸는데 뭐 어쩌라고. 아무도 당신인 거 몰라. 그렇게 좋은 사람인 척 연기를 잘하는데 어떻게 알겠어? 톡 쏘는 듯한 말에 남편은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그저 웃기더군요. 그렇게 저는 이혼 후 세상에 그 미친놈의 이중적인 만행을 까발리는 것을 마지막으로 복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들은 상담을 받으면서 많이 좋아졌네요. 특히 큰아이의 경우 제가 좀 더 신경을 쓰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 저와 아이들은 그 집에서 나와 옆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이들을 돌봐주시던 이모님이 계속 맡아주시고 있네요. 남편은 조금 떨어진 남이어야만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하다가도 화가 날 때면 욱하는 성격에 심각한 폭언까지 일삼게 되는 남편은 정작 자신의 과격한 언행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듯 했죠. 그런데 그 욱하는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걸 사실 정신의학적인 측면에서는 하나의 성격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더군요.
그냥 나쁜 사람이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표현일 뿐이라고요. 결과적으로 욱하는 그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일 뿐인 거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자신이 되려 아내와 자식을 봐주고 있다는 생각으로 지내온 것 같더군요. 그러니 자신보다 약한 아이들과 제 앞에서 과격한 행동으로 위협할 수 있었겠죠. 결국 남편은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표면적으로는 다정하고 좋은 남편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무섭게 폭언하는 또 다른 얼굴을 가진 남편이라는 것이 저는 너무 소름 끼치게 힘들었네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두 얼굴의 남편에게서 해방되었으니 이젠 아이들과 함께 좋은 가정으로 이끌어가려 합니다. 남편의 폭언을 들을 일이 없는 지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힘찬 하루하루를 그렇게 잘 지내고 있네요. 앞으로도 마음 편히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